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나아갈까?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865년 4월 9일 날 미국 남북전쟁이 종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98년에는 아메리카 에스파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12월 10일 날 파리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리 정책을 시작을 하고요. 41년 12월 10일에는 미 의회가 2차 대전 참전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1947년 3월에는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냉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년 9월 15일 날 이제 미국은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4년 8월에는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요. 1991년 12월 26일에는 소련이 해체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이제 9.11 테러, 예, 즉 이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 당하면서 이제 9.12 테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2003년 3월 20일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합니다. 이때는 아버지 부시가 아니라 아들 부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미국의 전성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그 패권국 지위에서 물러나고 미국이 그 패권국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 합중국의 질서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합중국의 질서 중에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보자면 첫 번째로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보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하면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미국의 그러한 영향력이나 그런 미국의 파워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2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100여 개에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 경제적 풍요라는 것도 하나의 미합중국의 질서에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 냉전 체제를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미합중국의 질서가 어땠냐면,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 다음에 공산화가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죠. 그죠?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같이 보급이 되었고요. 또 이 미국의 존재만으로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오랫동안 이런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또는 뭐 또 강대국이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제 또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 뭐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 아니면은 저기 중국 좀 지나서 이제 인도, 예, 이 정도? 예, 이런 나라들이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해오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에는 꼭 그런 미국을 대표로 하는 그런 선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그런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자 하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그런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민주화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독재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군부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살바도르 아옌데가 이제 살바도르 아옌데는 이제 자기 이제 칠레에 있는 이 구리를 국교화시켜서
이게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수입들이, 그 이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을 걸고 압도적인 그 결과로 이 사람이 취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구리를 통해서 미국이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닉슨이 은밀하게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다음 이제 남미나 중동,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이제 이런 곳에 내정에 교묘하게 그 개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해 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자기 나라 이득과 이제 이득에 반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국의 면화와 옥수수에서는 지원금이 이제 들어가지만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제3세계의 기계나 직물과 철강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서 이제 자국의 그런 이제 이익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98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작성된 무역 대표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세계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우방국들에게 시장 개방과 경제 자유화를 더욱 강요해야 한다. 우리가 지닌 권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제 강국이 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누리는 패권을 이용해 열세에 처한 국가들을 더욱 착취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필자는. 즉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화와 정반대의 성향에게도 자신들의 패권이나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한 두 얼굴을 지닌 이 미국의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나라들이 이 미국의 그러한 민낯을 보고 나서부터는 이 미국에게 협력하는 미국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협력하는 것을 다들 좀 지향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과 미국에 협력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협력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미국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이든 정치적인 이익이 없다면은 단숨에라도 미국을 버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얘기가 그 일이 그렇게 된 이제 이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 2003년에 아들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하면서 미국이 몰락했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게 됐고요. 또한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를 얼마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이중성을 경계하기 위해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손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